박 PD의 며칠 전 수확철을 맞은 제주의 한 메밀밭입니다. 트랙터 8대가 일제히 움직이면서 밭을 갈아 엎는 거예요. 아이고,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 자란 메밀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셔지고 흙만 남았습니다. 이유를 여쭤봤더니 메밀 나달에서 싹이 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먹죠. 예. 싹이 일찍 트는 현상이 나타나서 팔 수가 없고 팔 수가 없으니 그냥 이렇게 뭉개 버렸다는 겁니다. 봄철 이상 저온에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1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메밀밭이 이처럼 갈아 엎어졌습니다. 지난 5월 제주 안덕 지역 강수량은 전년에 비해 34배나 많았고요. 밤 기온도 평년보다 낮았습니다. 안덕이군요. 제 고향 바로 옆인데, 예. 제가 대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3.4배도 많은 것 같은데 34배가 많았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비가 왔는지 알 수가 있고, 이처럼 상상도 못한 역대급 이상 기후 탓에 농가는 손도 써보지 못하고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밀 같은 경우는 농작물 재보험 대상도 아니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네요. 와, 그러면 손해를 이 농장주들이 직접 다 감수해야 되는데,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실 건가요? 예, 메밀을 재배하는 이종훈 농부님,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료값을 포함해 여러 가지 물어내야 할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대출도 만기가 다가오면서 물어야 할 돈이 3억이다. 3억, 빚도 빚이지만 농약값도 다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막막하다 라면서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3억이면 진짜 파산할 지경일 것 같은데요. 이상기후가 이제 일상이 됐다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기후위기가 농민들의 생존의 위기로 직결되면서 정부 차원의 보상도 보상이지만 그때그때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마음 놓고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부의 고민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냥 다 수입해다 먹으면 되지. 참 바보 같아요. 그 수입해서 먹는 농산물은 안드로메다에서 옵니까? 이러다가 정말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 곡물가 이거 들썩이게 되면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현 정부는 그냥 단순하게 수입해다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설마 이 이야기를 접한 도시민 가운데 난 농부가 아니니까 상관없지롱 하는 분들은 없겠죠? 한국환경연구원이 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 감축, 중장기 연구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수량과 태풍 전망을 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엄청난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했잖아요. 네, 이것도 어쩌면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보고서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지금처럼 확대될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해서 화석연료를 최소한으로 쓰고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먼저 거를 1번이라고 하고 나중 거를 2번이라고 하자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 1번의 경우 근미래는 2049년까지인데요. 현재보다 1.1%, 중미래는 2079년인데요. 11.4%, 먼 미래는 2099년인데 현재보다 20.2%가 증가합니다.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요? 예, 20.2%가 증가한다. 자, 그럼
2번의 경우, 즉 석유, 석탄을 최소한으로 쓰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근미래, 중미래 중에서 중미래의 경우 현재보다 9.1%가 늘긴 합니다. 1번의 경우보다 2.3% 정도가 줄어들죠. 그런데 먼 미래의 경우는 2.5%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와, 앞서 1번은 20.2%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죠. 연구진은 탄소 저배출 시나리오를 달성하면 연 강수량이 기후변화에 덜 영향받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실패하면 연 강수량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급증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특히나 집중호우 때 강수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특정 시기에 비가 퍼붓는 이러한 곳 같은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오늘 새벽에도 이게 비가 이 폭풍처럼 내리더라고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비가 내리는데 이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1년 중 가장 비가 많이 내린 날 강수량의 연평균은 근미래가 8.5% 증가하고요. 중미래 23.2%, 먼 미래는 36.1%로 급증한다는 전망입니다. 집중호우 때 왜 강수량이 늘어나느냐? 동아시아 몬순 때문에 대기 하층에서 부는 남서풍이 강해지고요. 이에 아열대에서 우리나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더 많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전망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집중호우 때 강수량을 늘리는 요인이라고 하네요.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대기 하층 기온도 높아지고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지나갈 확률도 커진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이 태풍의 경로에 포함될 확률, 태풍 진로 밀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그 주변을 5개 지역으로 나눠 살펴보니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서에서 85%, 내륙에서 78%, 남서에서는 30%, 동에서 25%, 남해에서 12% 태풍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우리나라 주변에서 태풍 중심 기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위력이 강해지죠.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가장 걱정되는 게 서해에서 85% 증가한다. 태풍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반경이 피해가 더 크잖아요. 네. 근데 서해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 한반도 전체가 오른쪽 반경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처럼 기름차 많이 끌고 석탄, 석유 많이 쓰고 전기 막 써버리면 우리의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 세대에는 물폭탄, 태풍 폭탄으로 생명이 위급해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암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중미래, 먼 미래 이런 미래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현재는 괜찮으냐? 현재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올여름 지구온도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이미 기록을 했대요. 미국 기상학자 제프 바라델리가 어제 우리는 12만 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겪고 있고 이제 시작이다. 이번 여름은 지구촌 더위에 대한 기록을 계속 경신할 것이다. 라고 무서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덥더라고요. 12만 년 만에 가장 덥다. 와, 이게 실화입니까? 12만 년? 지난 3, 4, 5일 세계 평균 기온이 17도를 넘었대요. 사흘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이제 막 시작한 엘니뇨가 앞으로 강해지면 지구의 온도는 더 올라갑니다. 바라델리는 최근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2만 년 사이에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온난화가 훨씬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오르는데 만 년이 걸렸대요. 3도에 만 년. 근데 지난 200년, 그러니까 1800년대부터죠. 180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3도가 올랐습니다. 만 년이 걸려야 3도가 오르는 걸 우리 현생 인류는 200년으로 땡겨버렸습니다. 대단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 화석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인데, 그래서인가, 놀라운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 하면 뭐 북극, 남극 빼고는 시베리아를 꼽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시베리아 최고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는 줄 아세요? 37.9도. 와, 시베리아가 37.9도예요. 이게 실합니까? 참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더 경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7월 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북반구가 가장 더울 때는 7말 8초 아닙니까? 요때 가장 더워진다면 그나마 이해가 될 텐데 7월 초에 이미 12만 년 만에 가장 더운 기록을 썼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더위 지옥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의 이야기 같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피부에 닿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일 미국 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 분할 소고기 도매 가격이 지난달 말 파운드당 3.2달러를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24%가 올랐습니다. 현재 미국 소고기 도매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생산량 차질이 있었던 2020년 4월, 5월을 제외하고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가격입니다. 소고기 값이 왜 올라갔느냐?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텍사스와 같은 주요 생산지가 가뭄으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풀이 죽네? 풀이 죽으니 소가 뜯어 먹을 수 있는 풀도 줄어들고 방목지가 줄어들고 이러니 소를 많이 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사료 가격, 에너지 가격, 인건비 급증했죠. 축산 농가에 이래저래 부담만 더 커지고 있고요. 올해 1월 기준 미국의 소 사육 두수가 8,930만 마리인데 전년 동기 대비 3%가 줄었습니다. 소고기 가격 강세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래요. 무엇보다 사육 두수가 이제 막 줄기 시작했고 앞으로 1, 2년 뒤면 더 많은 송아지가 사라질 예정이래요. 올해가 생산량 감소 진입 시점인 만큼 앞으로 3, 4년은 이 같은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수입 소고기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군요. 현재는 안정세라고 하네요. 1분기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2.1%가 내렸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4.9% 하락했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수입 소고기는 6개월, 더 멀리는 1년 전에 계약한 물량이라는 거예요. 즉 현지에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 상반기 계약분이 들어오는 연말부터는 미국 소고기 값도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외식, 가공육 등의 미국산 소고기들이 널리 쓰이기 때문에 직접 먹는 고기뿐만이 아니라 식탁 물가, 외식 물가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수입 쇠고기 말고
국산 한우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겠네요. 왜냐하면 앞서 미국의 목초 의지에 목초가 사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소들이 주로 먹는 게 미국산 목초거든요. 이게 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내산 한우 가격도 급등할 가능성이 또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한우의 대체제로 호주 소고기, 호주 소고기의 대체제로 미국 소고기가 꼽혀왔었는데 이제는 세 나라 소고기 모두 비싸진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기후 위기 탓에 지금 현재 우리는 물론이고 손자, 손녀들의 생명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전문가들, 많은 국가에서 대책이라고 내놓고는 있지만 이게 크게 눈에 나타나는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놈들이 있거든요. 어이구, 누굽니까?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하는 국제연합체, 세계 벤치마킹 연합 WBA와 비영리 투자연구단체 CDP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BP, 로얄 더치셀, 토탈 에너지, 코노코 필립스, 애니, 이른바 세계 7대 정유 업체들이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0점대를 기록했습니다. 아이고, 뭐 10점 되면 이건 빵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보통 60점 미만이면 F 아닌가요? 근데 얘네는 10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를 낸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7대 정유기업 중 미국 쉐브론이 10.3점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최고점을 기록한 프랑스의 토탈 그나마 19.4점밖에 안 돼요. 쉐브론에 대해 WBA는요. 이익 대부분을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산업 분야에 의존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 산업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절차를 이 와중에 밟고 있다. 2028년 이후부터는 탄소 감축 목표치를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쉐브론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 쉐브론을 비롯해서 이 정유 기업들은 그동안에 아이고, 우리도 기후위기 신경 쓰고 있어요. 라는 척은 하지 않았나요? 척은 했는데요. 근데 까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7대 정유사가 지난해 493조 6,500억을 벌었어요. 하지만 저탄소 경제를 위한 투자는 오히려 줄였습니다.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최소 779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전혀 채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밝힌 기업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99개 기업 중에 딸랑 29개. 그나마 이건 계획이에요. 실행이 아니라. 그런데도 99개 중에 29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대다수 기업들은 관련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증시의 큰 손으로 꼽히는 영국 성공회가요. 모처럼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정유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밝혔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니까 성공회가 기부금이 17조, 연금이 5조 3천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23조 원 정도의 주머니를 자랑하는 적지 않은 투자 큰손인데 너네 앞으로 말 안 들으면은 23조 투자 안 해! 이렇게 엄포를 놨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군요. 한 해에만 500조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인 7대 정유사들이 23조를 진 영국 성공의 말을 들을지는 의문이지만 다른 투자 조직, 큰손들이 만약에 우리도 성공회처럼 일단 멋있는 척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면서 투자를 철회하겠다. 연이어서 엄포를 놓는다면 정유사들도 쬐끔은 꼬리를 내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나요? 네. 화석 연료 사용량 세계 5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도요, 원흉 중에 원흉이에요.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알리백이라는 다른 선진국들은 다 따라하는 친환경 정책을 따라하기는커녕 CF100이라는 만화에서도 쓰지 않는 그런 주제를 내걸어서 우리는 원자력으로 친환경 할 거지 라면서 전 세계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 철회도 잇따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벌써 그런 움직임 네덜란드 연기금이나 이런 데선 있다고 하죠. 관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